그래서 안심은 어차피 70% 정도만 익혀서 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가장 센 불에다가 넣어서 꺼내주신다 보시면 되고요. 이런 색깔들이 골고루 전면에 많이 날수록 더 맛있는 풍미들이 살아나는 거기 때문에 불 조절이 제일 중요하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안심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 있는 냉채를 곁들여 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간장 냉채 소스랑 참나물이 들어간 냉채 샐러드랑 참기름 파우더 이렇게를 마지막에 뿌려주고 있습니다. 탁이라는 공간은 이제 어떤 요리를 선보이냐라고 했을 땐 제가 뭐 야키토리도 해왔고 장작구이 청닭도 해왔고 그 외에 뭐 다양한 닭을 이용한 요리들을 많이 해왔다 보니까 그거를 한 공간에서 다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게 어쩌면 저의 음식도 다 경험해 볼 수 있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었고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닭은 육개 안에 백숙용으로 나오는 백세미가 있어요. 800에서 900g 정도 되는 친구고요. 같은 800g 육개랑 비교했을 때 가슴살이 좀 더 얇고 다리와 날개가 좀 더 큽니다. 야키토리를 하기 위해서는 모든 부위들이 조금씩 커야지 저희가 맛있게 그 다음에 또 이쁘게 잘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활용도가 높아서 지금 이 친구를 쓰고 있습니다. 일단은 대분류라는 작업을 먼저 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다리, 가슴, 날개, 안심 이런 친구들을 이제 나누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콩에 이제 야드버드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야키토리 손질법을 배우게 된 거고요. 적어도 홍콩에 있는 F&B 씬이나 셰프들은 다 알고 있는 곳인데 거기가 사실 처음에는 어떤 데인지도 모르고 나 써준다고 하니까 비자 받자마자 그냥 무작정 갔거든요. 갔는데 딱 펼쳐진 풍경이 수많은 셰프들이 닭을 막 잡고 있는데 야키토리로 되게 유명한 데였고 위트 있는 메뉴들도 많이 있는 레스토랑이어서 미슐랭 원스타를 받아서 더 잘 되고 있는 그런 레스토랑에서 근무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크게 네 부위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우리가 흔히 아는 윙봉이라는 드럼스틱, 이쪽에 있는 지방과 이런 섬유질까지도 같이 들어가면 더 맛있기 때문에 살만 발라서 쭈꾸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가 지금 딱 삼각형의 모양의 껍질이 나오잖아요. 전 이것만 또 잘라서 이제 꼬치를 또 만들고 있고 중간에 날개, 작은 뼈에 칼집 넣어주시고 큰 뼈에 살집 넣어주시면 꼬치의 형태가 나오고요. 그다음 이쪽은 이제 윙팁이라고 하는데 껍질만 분리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야키토리 집이 사실 제일 하기 어려운 종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냥 꼬치에 꽂아서 숯불 위에 굽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희 팀원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손질을 잘못되면은 꼽는 게 어렵고 꼽는 걸 잘못 꽂으면 굽는 게 어렵고 그런 게 쌓이다 보면은 먹는 사람들이 바로바로 느껴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 잘 꼽아. 현재로서는 한 17가지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내장까지도 다 하면 한 23, 24가지까지도 나올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손질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 자체는 저희가 요새라고 부르는데 그 안에 이제 저뿐만 아니라 피치스, 크림, 더커피라는 브랜드 총 4군데가 파트너처럼 같은 건물 안에 다 들어와 있고요. 그 안쪽으로 저희 공간으로 이어지는 비밀의 문 같은 게 있는데 좀 아지트 같은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고요. 양계장과 닭의 느낌이 담겨 있다 보니까 닭뼈슬 색깔이거나 코르크를 이용해서 만든 그런 소재 느낌이라든지 아 여기가 닭의 진심이구나 라는 거를 더 느끼실 수 있게끔 표현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비장탄은 열이 엄청 세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쓰기에는 또 참숯의 향이 안 배이는 게 좀 아쉽고 하다 보니까 고온의 역할은 비장탄이 해주고 이제 향의 역할은 참숯이랑 장작의 그런 껍데기들이 같이 더해지면서 좀 다양하고 복합적인 향이 배일 수 있어가지고 다 섞어서 쓰고 있습니다. 배 쪽에 가까울수록 열이 좀 더 약하고요. 가운데나 위쪽에 불이 좀 더 세기 때문에 불 조절을 그걸로 좀 하고 있고요. 이렇게 돌아가는 과정 중에 떨어지는 육즙이나 기름 때문에 연기가 나면서 향이 더 많이 배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눈 딱 돌린 사이에 얘네들은 색깔이 다 나 있거나 타버리기 때문에 야키토리는 그냥 수없이 계속 확인하면서 체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이 손님 입에 닿는 부위이기 때문에 여기 소금 결정이 묻어 있어야지 간이 되어 있구나 라고 이제 느낄 수 있어 가지고 마지막 나갈 때 소금을 한 번 더 뿌려주고 있습니다. 닭가슴살의 껍질을 제가 붙여서 사용을 하는 이유는 부족한 그 지방의 맛을 좀 채워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조금이라도 바삭함을 더하려고 붙여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허브 된장이라는 소스에 마리네이드 한 다음에 구워낸 겁니다. 라임 제스트, 청양고추가 들어간 유주코쇼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야키토리도 그냥 꼬치구이 혹은 뭐 타코치라고 부르고 싶은데 한국에서 하고 있는데 한국적인 소스들이나 한국적인 터치들이 들어간 꼬치구이들은 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을까라는 거에 제가 좀 물음표를 던졌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재밌게 하나하나 다 만족스럽게 먹을 수 있게끔 만들고 싶었습니다. 꿀에 절인 우리나라 그 매실장아찌랑 그 국물을 좀 섞어가지고 다져서 만든 찹 같은 거라 보시면 됩니다. 또 구운 깻잎창과 생 깻잎창도 또 다르기 때문에 추가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좀 더 고소한 맛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깻가루를 뿌려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타레 소스고요. 제가 홍콩에서부터 관리해오고 있는 보물 같은 소스입니다. 색깔이 제일 연한 부분이 불 쪽으로 방향게끔 해서 계속 맛의 그 레이어를 쌓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보통 한 3-4번 정도 구워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굽기와 카라멜라이징까지도 얻어낼 수 있는 당 같은 게 보이시죠? 이런 애들이 쌓여가야지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맛들이 더 쌓일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같이 찍어 드실 수 있게 계란이랑 타레 소스를 같이 준비해 드리고 있습니다. 계란은 저희가 킹스파머스라고 해가지고 2대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양계장이거든요. 시설도 좋지만 사료를 만드는 연구진이 또 따로 계셔서 계란 자체도 되게 퀄리티가 좋고 이렇게 제대로 하는 생산자분들이 열심히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파트너십을 맺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작구이 통닭은 최소 1시간 이상 구워내고 있고요. 유럽에서 로스트 치킨을 오븐에다 굽는다고 치면은 그거를 저희가 장작 버전으로 바꾼 거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토치를 한번 해줌으로써 뭔가 향을 더 준다라기보다는 껍질이 좀 더 바삭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양닭 같은 경우에만 칼집을 한 번 더 넣어가지고 소스가 좀 더 안으로 새어갈 수 있게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칠리 오일이랑 중국 흑초 같은 소스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소스라 보시면 됩니다. 마늘이랑 양파랑 건고추 플레이크입니다. 위에 고수 샐러드를 올릴 건데 여기서 또 끝이 아닙니다. 참기름 파우더고요. 특정한 가루랑 오일이랑 섞어서 만드는 파우더입니다. 저희 시그니처 메뉴인 도산닭을 할 건데요. 라임 주스 한번 싹 뿌리고요. 렐리시 피클 가운데에 들어가고요. 라임 칠리 소스라고 돼지 기름이랑 스리라차랑 섞어서 만든 소스입니다. 체다 치즈, 토치 한번 더 해주고 있습니다. 나초칩 올려드리고 있고요. 또 헤비하실 수 있으니 허브들을 더 올려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칠리 플레이크까지. 통닭이라는 것 자체가 그 아버지가 퇴근길에 사오시던 전기구이 통닭 같은 것 때문에 되게 친숙하게 느껴지거든요. 저조차도 그랬었고 나름 시장 조사를 다니면서 느낀 게 대부분 스타일이 비슷한 거였죠. 왜 이렇게만 먹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맛있는 소스 저가 잘 만들 수 있으니까 시도해보기 시작을 했었고 앞으로도 좀 개발을 계속 해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이 닭은 서양닭 버전 2 해가지고 무스를 만들어서 버섯 죽셀이랑 양념한 스토핑이 추가적으로 채워져 있고요. 발사믹 드레싱을 좀 여유있게 뿌려주고 있고요. 페스토 소스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캔디드 피칸이랑 아몬드 문테를 섞은 거거든요. 베이컨칩까지 올라간 다음에 마지막으로 처벨까지 같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찹쌀밥도 너무 또 떡처럼 될 수도 있으니까 맵쌀을 넣어서 찹쌀이 좀 소량 섞여 있고요. 초리조랑 건표고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사이드 메뉴 중에 인기 있는 거 2가지 정도가 이제 닭강정이랑 야끼소바인데 전 닭강정 하면은 느껴지는 게 바삭바삭하다라는 개념이 닭강정에 더 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개념을 우리가 넣어보자. 닭 종아리살이랑 닭다리 종류로만 사용하고 있고요. 반죽은 쌀가루랑 타피오카 전분으로 해가지고 튀겼을 때 엄청 바삭하게 나올 수 있게 해드리고 있어요. 겉으로 봤을 땐 또 일반 닭강정과 다르고 소스들도 다양하게 찍어 먹을 수 있는 개념을 좀 넣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는 다행히 반응이 되게 좋고 야끼소바 같은 경우도 제가 이 메뉴를 위해서 중식 화보를 넣었을 만큼 센 불에 후딱 소스랑 육수에 졸여내는 면이라 보시면 되고요. 면도 지금 일본에 미슐랭 받은 라멘집 한 군데랑 지금 제휴를 맺어서 샘플링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소스는 구운 마늘이랑 미소랑 된장 같은 걸 천천히 만들어서 만든 소스랑 마늘종이랑 마늘이랑 닭살이랑 조개 같은 거 넣고 면도 안 데치고 바로 넣어서 졸이는 파스타 같은 그런 메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식만 좋은 것보다 술까지 좋은 게 더 만족도가 높잖아요. 저희는 가성비 좋은 친구들부터 퀄리티 있는 친구들까지 같이 판매를 하고 있고 베브클리코가 옐로우 라벨 제일 베이직에 지금 12만 원 정도에 팔고 있고 히비키가 바틀이 20만 원, 야마자키 12년에 지금 한 40만 원 정도에 팔고 있고요. 그냥 리테일 샵에서 사는 것보다 싼 정도로 저희는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공간도 다른 데보다는 좀 더 쾌적하게 만들었으니까 이쪽에 왔을 때만큼은 그런 주류들을 같이 경험해 보시면서 드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닭구이 문화가 엄청 많이 퍼졌잖아요. 최근 몇 년 사이에. 그거에 비해서 너무 발전이 안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고 생각보다 숨어져 있는 품종들도 있고 그 품종들을 개량하는 것도 법적으로 되게 까다롭게 돼 있는 것도 알고 있다 보니까 개인이 하기에는 제약도 되게 많고 사실 돈도 많이 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정부가 나서주는 게 제일 좋겠지만 어떤 뭐 큰 회사에서도 나선다면은 충분히 좋은 메리트 있는 구이용 닭을 만들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마케팅 수단으로 충분히 좋은 소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어필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리 자체에서 추구하는 거는 익숙한데 익숙하지 않은 거를 느끼게 하면서 맛과 재미를 둘 다 잡고 싶고, 닭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되고 싶고요. 그게 뭐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인물이 돼서 어떠한 음식을 먹었을 때 제가 생각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재미나게 많이 맛있는 것들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